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돈 물질이 직접적으로 배출되고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욕실을 드나들고 현관 입구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진 침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조사가 대진 침대를 전부 다 회수하고 폐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라돈 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자재를 건축물에 이용을 했다. 이러면 그 물질을 회수해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 주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1256 베크렐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돈 물질이 직접적으로 배출되고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욕실을 드나들고 현관 입구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아파트 중간 거실에서만 측정하게 되면서 측정 수치가 그것이 정확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베크렐을 140베크렐로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게 라돈에 대한 안전성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그 이전에 그 수치에 적용되지 않았던 데는 뭐 300베크렐, 400베크렐 나와도 참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건축 자재를 교체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우리는 그 기준치는 넘기지 않았다. 한 190 베크렐 나왔으니까 200베크렐에 안 넘어간 거 아니냐. 139 베크렐이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모두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60%가 공동주택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수치를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건축 자재에 대한 이 라돈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 제품은 원안위, 건축 자재는 국토부, 학교는 교육부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없이 각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라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보건법상에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 시설은 1층에서만 몇 개를 표본 샘플해가지고 140 베크렐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라돈이 공기 중에 묵었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기준만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 자재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2층에 라돈 물질이 있는지 3층에 라돈 물질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1층에서만 그것을 검출하고 안전하다 아니다를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와 영유아,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라돈 측정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그리고 점검 기준을 전수조사하는 방식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사가 기업이 그 건설사 스스로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이미 사용되고 있는 라돈 발생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뭐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 것 같고 샘플링을 해서 아주 과도하게 인체에 심각할 정도로 유해도가 높은 그런 라돈을 갖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라돈 침대와 같은 그런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유해라는 것이 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건 뭐 공동주택에는 영유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 담배를 피는 거랑 똑같은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기준 정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가 라돈 발생 물질을 네.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것까지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